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함께합니다.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천의 여야 정당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그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남았습니다. 예. 여야 인천시당은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후보자를 심사하게 될 관리위원회 구성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양당은 시민과 당원이 공감하는 후보, 또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김교훈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을 하는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알렸는데요. 어쨌든 일인지 위원들은 비공개했습니다. 다만 전체 위원 중 57%를 외부 인사로 채웠다고 밝혔을 뿐인데요. 네. 시당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후보, 또 유능한 후보 공천을 위해 투명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이 공정한 기준으로 철저히 검증해 시민 기대에 부합하는 후보 선출에 힘쓴다고 했는데, 하지만 기준이나 공천관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서 여러 억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명단을 공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인지, 괜한 뒷말이 나올 것이 걱정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여러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요, 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그 공관위 구성과 함께 명단을 어떻게 모두 공개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공관위원 구성과 함께 참여위원과 일정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배준영 시당 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유섭 부평갑 당협위원장과 양현주 전 인천지법원장을 부위원장에 각각 임명했습니다. 네. 이들 당내 그 인사 3명과 함께 법조인과 전직 장성 그리고 교수 등 당의 인사 4명을 포함한 모두 7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그 공천 원칙도 공개했습니다. 도덕성 기준 강화, 출마 기득권 폐지 및 정치시민 발굴, 그리고 민주적 공천 투명성을 확대하는 등 당협별 추천 방식 제한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방위원 자격시험으로 불리는 이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평가인 PPAT의 의무 시행과 정치 시민 및 여성, 청년, 장애인, 그리고 유공자 등 정치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천 우대 등의 원칙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당은 8일까지 기초단체장, 내일이죠.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를 접수한 뒤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서 후보자를 추천할 방침입니다. 네. 네.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서 공천 과정에 이제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야가 모두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선거도 어떻게 시험을 보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까?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현될까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후보 공천 원칙에 이준석 당대표가 주장했던 지방위원 자격시험인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평가 PPAT의 의무 시행 조항을 넣었는데요. 대상은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전원이고요. 평가 점수에 비례해 최고 10%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을 받아야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서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제도를 좀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량 강화 평가에 대응해 AI 면접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현재 자치단체장 공천심사 면접 과정에 AI 면접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면접은 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후보자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뒤에
전문 면접관이 후보자와의 면접에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선거도 인기 투표가 아니라 시험을 봐야 출마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또 후보자들에 대한 그 도덕성 기준이 한층 강화가 됐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 전에는 뭐 조금 약간 흠이 있더라도 경쟁력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공천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아예 이 공천 과정에서 탈락시키는 그렇게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 기준을 정했는데요. 이 강력범과 파렴치 범죄, 그리고 성폭력과 성매매 범죄, 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여기에 특이성 다주택자에 해당하면 공천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일감 몰아주기와 성범죄 2차 가해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그 문제가 될 만한 이력이 있다면요. 이렇게 그 정해진 기준 외에도요. 문제가 될 만한 이력이 있다면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에서 엄격히 배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이 살인, 강도, 방화 등의 강력 범죄는 사면 복권이 됐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간,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배제되고요. 이 밖에도 고액 상습 탈세자와 자녀 입시 채용 비리, 그리고 본인 배우자 자녀의 병역 비리 등 5대 부적격 기준이 본인뿐 아니라요. 배우자와 자녀에게서도 나타난다면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후보는 아예 배제하고 출발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그리고요. 시민들이 특히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천시장 선거지 않습니까? 네. 이들에 대해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공천 관리를 또 하게 되겠죠. 네. 각 당의 공천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각 당의 그 광역단체장 후보자 신청 일정은 약간씩 다른데요. 예. 먼저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까지 이 광역단체장 후보자 신청 접수를 모두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 면접 등 심사 절차에 돌입합니다. 예. 인천에서는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안상수, 유정복, 이학재, 신재돈 예비 후보 등이 어제까지 중앙당의 후보자 추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는 이 접수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우선 단수 추천 지역과 경선 지역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인천은 오는 13일 이 부산, 울산, 경기, 경남 등과 함께 심사 결과를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때 이제 단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경선할 것이냐 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인천이 경선 지역으로 결정되면요,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경선을 진행해서 20일 후보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 공고를 하고선 오늘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데요. 예.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늘 이 중앙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광역단체장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인데요. 인천은 추가 후보자가 없어서 경선 없이 박남춘 시장의 단수 추천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참 이 지방선거가 이제 점점 더 뜨거워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최종적으로 어떤 후보들이 이제 여야에서 선정이 될지 또 기대가 되고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